그야말로 간 큰 후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총선을 코앞에 두고 유권자들이 욕설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새누리당의 파주 지역 예비 후보 얘기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듣고 그 직접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심 기자, 어떤 네. 상황이었어요? 지난 26일 날 그 당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한테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화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여성 당원한테 그 새누리당의 파주 후보인 그 류화선이라는 격인여대 총장인 후보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화를 해서 저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이번에 지금 황진아 사무총장의 그 지역구거든요. 근데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전화가 끊긴 줄 알았는데 안 끊기고 그 뒤에 푸념하는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얘기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이 음성이 공개됐습니다. 자, 류 후보, 지금 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부분적으로 먼저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저 유화선입니다. 파주시장 하던 유화선이에요. 저 좀 밀어주십사 하고 전화 드린 겁니다. 근데, 거지만 나오고 끝자 이름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되시죠? 근데 그 이름은 꼭 밝혀야 되나요? 아니, 안 밝히셔도 돼요. 이번에는 저를 좀 밀어주시죠. 뭐 생각해보고요. 열심히 뛰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지금까지 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음성 변조를 했지만 상대분은 여성 유권자인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일단 통화가 마무리된 후에 혼잣말 그리고 동료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듣겠습니다. 별 거지게 걸렸네. 별 거지 걸리니까 김새 갖고 또, 이 더러운 걸 내가 왜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 지겹다, 지겨워. 자, 이제 통화가 끝난 줄 알고 뭐 주위에 있는 그 참모들과 했다는 얘기인 건데요. 자, 이 장면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쨌건 그 지지를 호소하는 대화를 마친 후 이런 장면이 벌어진 거죠. 네, 그 스마트폰이 이렇게 전화기가 안 끊겼는데 뭐 끊어진 줄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당원한테 열심히 그 지지를 해달라고 한 다음에 정말 원색적인 욕설을 했는데 그 여성 당원이란 분이 상대 후보는 잘하는데 류화선 후보 당신은 지금까지 뭘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쾌해진 상태에서 그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네. 이번에 언론에 이렇게 공개된 이 자기 녹취록은 편집된 거다, 짝짓된 거다. 네. 그 상대 후보 측에서 마타도어식으로 흘린 편집된 네. 악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유화선 후보 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지금 들으셨던 그 내용만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푸념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 네. 그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 네. 그 나를 좀 이렇게 자극하려고 하는 멘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한 것도 사실이다. 네.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좀 감안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직접 한 게 아니라 혼자 푸념했고 동료들과 했던 그런 이야기다라고 좀 너그럽게 이해해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유화선 그 후보가 과거에 파주시장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개발 정책 이런 것들 많이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불도저 같다 이런 그 평가가 나오는데 그 뒷면에는 저렇게 좀 그 여과 없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그 본인의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자신의 비전을 정확하게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건 저게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신 여성 유권자분은 그 후보가 건 전화를 녹음을 했던 모양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화선 후보 쪽에서는 약간의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 그렇게 뭐 저한테도 그런 전화 많이 오는데 전화 올 때마다 녹음을 해볼까?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네. 어떻게 저렇게 내 전화인 거를 보고 저렇게 녹음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화선 후보 이제 선거철인데 내가 이런 걸 왜 하냐라고 표명했거든요. 그런 말도 좀 놀라웠습니다. 이제 후보들이 이제 유권자 앞에서는 굉장히 소처럼 일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듣지 않는 곳에서 있었던 것이 우연찮게 흘러나온 것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럼 새누리당 얘기 나오는 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박성원 부국장. 네. 어제요. 제일 컸던 뉴스는 살생부 논란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하루 만에 봉합이 되는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봉합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어제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네요. 일단 지금
김무성 대표가 네. 했다는 그 이른바 그 청와대 또는 친박 핵심 쪽에서 그 이른바 천엘 이번에 네. 칼질을 할 40명의 그 의원들의 명단을 이 명단을 제시했는데 네. 나는 이것을 따를 생각이 없다라는 네. 그 발언이 결국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찌라시로 떠도는 그 시중에 그 유언비어를 갖고서 어떤 목적을 갖고서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네. 친박의 거센 공격을 받으면서 네. 김 대표가 결국은 그 실체가 있는 어떤 살생부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수순에서 네. 사과를 하고 차후에 이러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그 반성을 하는 선에서 봉합이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박성원 부국장이 이제 정치부에서 국회를 20년 가까이 취재하셨는데 매년 선거 때마다 4년마다 이렇게 살생부 돌잖아요. 대체로 적중이 많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만든 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그 사실은 살생부는 정말 칼질을 할 그 칼자를 쥔 권력 쪽에서 만드는 경우보다는 네. 오히려 권력 쪽에서 내가 피해 당하지 않을까라고 네. 노심초사하는 쪽에서 사실은 많은 그 정보를 취재하고 기류를 탐색하면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때문에 그 일부는 사실은 그 어떤 그 권력을 쥔 쪽에서 공천권을 쥔 쪽에서 자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네. 실제적인 그 결과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2008년에 18대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네. 그 공천 그 살생부를 보면 네. 그 친박과 친이가 한 10여 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명단에는 친박 쪽에서는 김무성 네. 지금 현재는 대표입니다만 친박의 당시 좌장격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이 명단을 주고받으면서 네. 양쪽에 말하자면 물밑 이 협상을 했다라고 알려졌지만 네. 정작 드러난 실제 공천 결과는 네. 김무성 대표 자신이 칼질을 당하는 네.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100% 권력을 쥔 쪽의 그 작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2008년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치러진 총선이었잖아요. 그때 박 대통령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모두 국민을 향해 호소했던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때도 이제 살생부 논란 끝에 있었던 장면인데 8년 전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근혜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당권을 장악하는데 저 김무성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며 저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지켜온 아무 하자없는 우리 동지들 낙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저는 작금의 한나라당에서 일어나는 공천 과정과 당 개혁 후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장면 아주 기억이 많이 나는 장면일 텐데 심정숙 기자. 네. 그러니까 저렇게 공천 때마다 반복되는 일 때문에 홍역을 치러왔는데 김무성 대표는 그러니까 8년 전에도 공천을 못 받았고 4년 전에도 못 받았고 네. 그런다가 이제 당대표의 지위에 서게 되는데 이런 논란이 다 이래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살생부 명단 논란 같은 거를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한구 위원장 같은 경우에 당대표도 공천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지금 지금 공천 논란,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친박과의 싸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고심이 되게 많고 수도 되게 많이 쓰고 있을 거라고 머리를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살생부 논란 주말 내내 뜨겁게 정치권을 달구다 어제 딱 멈춰쓰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이제 복원력을 보이면서 전열을 정비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8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